이거는 지금 MIT 교수가 창업해가지고 아직은 만들고 있는 제품인데 This is your toothbrush. These are your things. But these are the things that matter. Jibo라는 로봇입니다. 조그만한 로봇인데 Introducing Jibo, the world's first 책상 위에 family 두고 robot. Say hi, Jibo. 이동은 안 하는데 얼굴을 움직입니다. Jibo helps 마치 everyone out throughout their 로봇처럼. day. He's the 그다음에 world's best 카메라를 camera. 가지고 있어서 By intelligently 시각을 tracking the 인식하고 action around him, he can 사진도 찍을 independently 수 take 있고 video and photos. So that you 음성 can put 대화를 down 할 your 수 camera 있고 and be a part of the scene. 그래서 이미 시리가 사실 앱으로 스마트폰에서 뭐를 하죠. 그 기능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시각 기능도 가지고 있고 제스처도 하고 마치 내가 소셜하게 So you don't have to 아니면 speak. 이모셔널하게 Excuse me. 감성적인 대화를 하는 Melissa 거를 just sent a reminder that she's 느낄 수 picking 있도록 you up in 해주려는 이런 half an 시도고요. hour to go 지금 손을 못 grocery 쓰고 shopping. 요리하고 있는 사이에 대화를 해주죠. He's an 그다음에 중요한 entertainer 문자가 and 오면은 뭘 educator. 대답을 Through 대신해 interactive 줍니다. applications, Jibo can teach. 그래서 바디가 있어가지고 행동이나 액션을 대신해 주죠. 그냥 의사결정만 대신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하고 책도 읽어주면서 놀아주기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Where'd you go? There you are. 이게 He's 다 the closest 구현된 thing 개념은 to a 아니고 real 역시 life teleportation 컨셉 device. 비디오인데 You can turn and look 2016년을 at whoever you want 목표로 지금 with a simple 개발하고 tap of your 있습니다. finger. 투자를 상당히 받았어요. 상당수를 투자받았고 국내 대기업도 제가 투자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I want turkey pizza. 모 대기업 And IT 쪽의 he's a 글로벌 platform. 기업들도 So his skills keep 일부 expanding.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He'll be able to connect to your home. 아마 Welcome 가정에 home, 한 대쯤 있는 Can you order some 일이 takeout for 생길 me? 수도 Sure 있고 thing.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거는 Chinese 가격이 as 조금 usual? 비쌉니다. You know 한 me so 600불 well. 정도. And even be a 그래서 great wing. 아이폰 사는 You have a 가격 voice 정도의 message 저런 from 디바이스를 살지 이런 Ashley. 거는 Want to hear it? 이제 산업 Absolutely. 수요자들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기는 하는데 Better make that takeout 인공지능 for two, 기술적으로 보면은 We've dreamt of it for years, and now he's finally 지금 here. 연구되고 있는 And he's not 프론티어 just 연구라고 another 보시면 shell, 되고요. nor is he just a three-axis 산업입니다, motor 사실. system. He's not even 그다음 잠깐 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또 아마 보도를 통해서 아셨을 텐데 지난 3월 정도에 일본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는 쥐보보다 진짜로 로봇입니다. 얼굴을 가지고 있고 팔도 가지고 있고 움직입니다. 제스처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건 소프트뱅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나오라는 로봇을 만든 회사에 사실은 거기다 투자를 해서 이 로봇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페퍼라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진짜 로봇이고 상당히 감성을 하고 제스처도 하려는. 문제는 역시 이게 한 실제로 살려면은 뭐 말로는 200만 원 정도 그러는데 실제로 한 1,000만 원 정도 돼야 지금 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 이미 일본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연말쯤에 한국에도 들어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페퍼라는 로봇이고요. 그래서 페퍼 같은 경우는 아마 왓슨 아까 보신 장학 퀴즈 그러니까 제퍼디 퀴즈 쇼에서 우승한 그 IBM 슈퍼컴퓨터하고도 연결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 전에 가트너 그룹은 다 통틀어 가지고 스마트 머신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관점에서 많이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오른쪽 가로축은 제가 마인드니스 우리 마음의 사람을 닮은 정도 이 정도로 하고 세로축은 제가 body, embodiedness 정도로 굳이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있는 기술들이 예를 들면 컴퓨터는 노트북은 보면은 마인드 아직은 적죠. embodiedness 역시 적죠. 센서 액추에이터가 없으니까. 스마트폰은 움직이니까 사람 따라서지만 자기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이동성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비디오들이 저런 단계들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게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오늘의 원래 주제인 AI가 왜 그렇게 핫하냐 다시 30년 전에 한번 그 야단도 맞았는데 왜 다시 핫해졌느냐 제가 항상 늘 듣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대답드리기는 사실은 어려운데
굳이 한마디로 제가 한 가지 답으로만 드려야 된다면은 저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능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지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데 그 계기가 된 핵심 기술이 뭐냐면 기계가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학습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성능을 스스로 향상하는 거고 그게 조금씩 가다 보면 그 다음에 디지털의 특성상 다른 기술하고 접목이 쉽습니다. 인티그레이션이 쉽기 때문에 융합이 쉽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익스플로전 얘기는 지금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이미 1965년에 그걸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왓슨하고 시리하고 구글 무인 자동차가 그냥 셈리스하게 결합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그러면서 점점 차가 다닐수록 학습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돌아갈지도 모르지만 다음엔 더 빠른 길을 가고 교통 상황이나 이런 센서리한 그 주변 환경 정보를 인식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내비게이션 지금 쓰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실은 기계가 학습을 한다는 게 원천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 하던 것과는 원천적으로 다릅니다. 예전에 아니면 지금도 프로그래밍은 뭐냐면 끝까지 사람이 자기 지식을 기계한테 넣어주는 거죠. 근데 머신러닝은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기계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생성하는 개념이에요. 데이터 드리븐으로. 그래서 그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비디오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기계학습 내지는 머신러닝의 개념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거고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도 사실 오래됐습니다. 이미 1949년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여기는 대학교 연구실에서 로봇 축구 대회에 나가서 축구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축구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보신 나오죠? 공을 찼을 때 골대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죠. 근데 처음에 공을 차보는데 공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머신러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나 사용자가 기계를 약간 가르쳐주는 게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가르쳐준다는 거는 공을 찼을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별은 사람이 해줘요. 근데 물론 저 판별조차 이제 기계가 하는 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공을 넣었으면은 20점, 어이쿠 넘어지면 마이너스 20점. 그래서 리워드하고 페널티를 주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줘가지고 계속 기계를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는 개념인데 잘했으면은 리워드를 양수, 못했으면은 리워드를 음수, 음수라는 얘기는 페널티죠. 그래서 잘 못하니까 마이너스 5점, 마이너스 8점. 그 다음에는 기계가 그러니까 시도를 하죠. 특히 로봇은 바디를 가지고 있으니까 스스로 뭔가 행동을 생성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이고 뭔가 해본 다음에 잘 안 되면 재선하는. 근데 이제 공을 넣었어요. 그러면 잘했다고 해서 리워드를 더 강화시켜줍니다. 강화학습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가 빅데이터 시대인데 데이터가 많이 있죠.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점점 시행착오를 하면은 성능이 계속 향상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축적될수록 기계의 성능이 향상되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다니는데 스마트폰이 뭔가 예측을 해서 사람한테 주는데 그거에 반응이 오는 거를 센싱해 가지고 자기가 기계가 제시한 정보나 추천이 좋은 건지 아닌 건지를 감지한 다음에 그거를 점점 좋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학습을 계속하면 스마트폰이 내 비서가 돼가는 거죠. 점점 더 나를 알아보고 나한테 적합한 상황에 좀 더 좋은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학습은 기본적으로 약간 시행착오고 시행착오라는 건 데이터 드리븐이고 데이터로부터 기계의 지식이 스스로 향상되는 그래서 성능을 스스로 향상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자기 스스로 성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능이 발달할수록 더 좋은 지능의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게 산업의 트렌드인데 한 아까 2005년 정도가 구글 그러니까 무인자동차 대회가 처음 열린 때고 보시면은 그 사이에 특히 큰 글로벌 기업들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그런 연구를 하는 랩을 이미 오래전에 엑슬랩, 아까 엑슬랩 만든 사람이 아까 세바스찬 트룬이에요. 그러니까 구글 가가지고 만들 무인자동차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 뭐 구글 글래스 뭐 등등이 지금 일어나는데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 인공지능 연구소를 3개 만들었고요. 2년 전에 그 뉴욕하고 파리하고 그 뉴욕 대학에 있는 얀 르쿤 교수를 영입해가지고 연구소를 만들었고 2014년에는 바이두가 중국 회사죠. 바이두가 실리콘밸리에다가 스탠포드 교수 앤드류 용 교수를 영입해서 또 인공지능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머신러닝 연구소를 등등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화두인데 보시면은 이게 최근에 페이스북이 발표한 딥페이스라는 결과인데 얼굴 인식하는 딥러닝 기술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람 수준의 얼굴을 사실은 정확하게 베리피케이션 하는 건데 기술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물체 인식, 사진 인식입니다. 사진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저런 복잡한 사진 안에서 예를 들면 달마시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물체가 있는지 그런 영상을 인식하는 기술을 여기 보시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성능이 계속 향상됩니다. 지금 최근에 발표한 구글이 여기 보이는 22층짜리 딥이라는 거는 브레인에서 신경세포들의 층이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여러 층의 뉴런 층들을 쌓아가지고 딥한 구조의 신경망 모델이라 해서 이름을 딥 이거 학습을 하기 때문에 딥러닝 그럽니다. 그래서 22층짜리 이런 구조로 최고의 성능을 지금 발표했고 그다음에 음성인식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2000년부터 한 10년 동안 음성인식 기술이 향상이 거의 멈췄었는데 딥러닝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8.5% 정도 성능을 향상합니다. 2012년에. 그래서 급격한 이제 성능 향상이 보였고 그다음 넷플릭스 같은 영화 추천하는 회사죠. 영화 같은 거 추천하거나 음악 추천하거나 이런데 머신러닝이 오래전부터 쓰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사실은 상금을 걸고 추천 성능을 향상하는 이런 컴피티션도 열었고요. 그래서 산업 전체에서 보면 작년 연말에 가트너 그룹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스마트 어드바이저, 지능형 로봇, 스마트 카 이런 거를 포함해서 전체를 스마트 머신스 그랬고 스마트 머신의 시대가 말 그대로 저기 써 있는 IT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기술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크게 보면 인공지능 시장 규모 자체도 10년 뒤에 70조 달러입니다. 달러에 이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책이 나오는데 뭐 Second Machine Age 내지는 뭐 Rise of the Robot 사실은 이런 거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보통은 사람하고 대결해서 사람을 대치합니다. 진짜 기술. 체스 챔피언 이겼죠. 그 다음에 그 제퍼디에서 퀴즈쇼에서 사람 이겼죠. 구글 무인자동차 같으면 택시 운전수가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아직은 물론 아니지만 그 하나하나 사람이 하는 업무에 더군다나 예전에 주로 그 근육으로만 하던 힘만 쓰던 그런 기계의 개념에서 이제 지식을 쓰는 지식 노동자의 일들을 하나씩 조금씩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은 아직은 대치라기보단 보조하는 수단이 맞고요. 그래서 퍼스널 어시스턴트 도우미의 개념을 씁니다. 사실 인공지능. 근데 어느 날엔가는 상당 부분이 보통은 대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 기술적으로는 보면 저희가 잘 알지만 컴퓨팅 파워가 예를 들면 뭐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된다. 물론 칩의 집적도 같은 건데 무어스 로입니다.
여기 이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왼쪽이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익스포넨셜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컴퓨팅 파워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텔리전스 익스플로전을 이미 굿이란 사람이 1965년에 이런 논문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좀 파퓰러하게 만든 거는 1990년대에 와서야 커즈와일이 사실 약간 파퓰러하게 만들었는데, 그 기술이 점점 가속화된다. 근데 더 찾아보면 그것이 65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인텔리전트한 머신이 나타날 거다. 왜냐하면 똘똘한 기계가 나오면은 그 똘똘한 기계는 창의성을 발휘해서 더 똘똘한 기계를 만들 거고, 그게 가속화돼서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올 수도 있다. 참고로 저 그것이 누구냐면요. 혹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영화 보셨나요? 튜링 얘기죠.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에. 거기 굿이 나옵니다. 중간에 이렇게 그 머신 만드는데 튜링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한번 다시 보시면 굿이 거기 등장하는데, 그래서 튜링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거를 벌써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커즈와일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거기서 그 점점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술. 그래서 결국은 싱귤레리티, 특이점이 온다는 게 기계의 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점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타임즈가 예전에 보면은 그거를 2045년 정도에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영원히 사람이 죽지도 않는, 어떤 의미에서냐면 내가 살면서 인생 동안 남긴 모든 흔적이 사실은 다 그러니까 보존될 수 있는 트랜스 휴머니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논의들이 사실은 인문학에서도 제가 알기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더 최근에 나온 거는 슈퍼 인텔리전스, 닉 보스트롬,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보스트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철학적인 논의를. 그 다음에 또 다른 철학자인데 앤디 클락 같은 경우 사실은 인바디드 카그니션, 이거를 한 80년대 사실은 아주 초기에 가장 크게 이슈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철학자인데 기술을 잘합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면 기술에 대해서 AI를 정말로 잘 알고 있고요. 뉴로사이언스나 인지과학을. 그래서 그러니까 확장된 마음이라는 건 지금 저희가 벌써 느끼는데,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노트북이 없으면 제가 글이 안 써집니다. 그래서 노트북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생각이 안 돼요. 벌써. 그런 것 같은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벌써 기계에 상당히 위임돼 있어요. 그런 철학이고, 실제로 기술이 그렇고. 영화기는 한데 최근에 나온 지난 몇 개월 전에 나온 건데 엑스 마키나 같은 경우 보면 정말로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죠. 그러니까 비욘드 더 튜링 테스트인데, 왜냐하면 원래 튜링 테스트는 장막에 가리고 하는 건데 여기는 기계가 보고 있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사람이냐 아니냐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아직은 영화입니다. 정말 또 다른 영화는 이제 사실은 아이언맨에 나오는 안 보이는 AI인데 자비스. 아이언맨에서 사실 보이지는 않는데 대화를 계속하죠. 주인공이 스타크가 그런 거. 그다음에 그냥 재미로 영화를 하나만 더 보자면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어쩌면은 미래에 어디까지 나타날 수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소리가 다시 이게 1999년 영화니까 좀 오래된 영화죠. 15년 전에. By the year 2005, Are you one's family? I guess so. every home will have an NVR 로봇을 114. 지금 냉장고 구매하듯이 집에 아까 들어왔죠. I think it 냉장고처럼. sucks. Sucks. Chickens do not have lips. He was designed to serve humans. Would you please open the window? One is glad to be of use. Now jump. No! Out the window.
But there was something different about Andrew. Two cannibals were eating a clown. One turns to the other and says, "Does this taste funny to you? How do you make a hanky dance? Put a little boogie in it." 아마 끝까지 제가 못 볼 것 같은데 나중에 사랑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인간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법적으로 그 이의 신청도 하고 그럽니다. Alright, Andrew. 같이 살던 지금 그 집의 딸인가 그런데 You're unique. 사랑에 I feel 빠지기도 a 하고. responsibility to help you become whatever you're able to be. This Christmas, witness one robot's extraordinary 200-year journey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더 발전해서 to become 지금 로봇 얼굴인데 진짜 사람 얼굴로까지 ordinary man. The secret to all this is imperfection. That's what makes 피부를 갖추고 뭐 Shape 이럽니다. of your head. 그래서 진짜 사람이 돼요, 거의 모양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법적으로 내가 사람 신분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From the director of Mrs. Doubtfire comes an epic story I saw the inner me. that will bridge the gap between man and machine. I am the proud owner of a central nervous system. You can feel. Will you perform an experiment just for the sake of science? All right. Kiss me. 자기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왜 바이센테니얼 맨이냐면 200년을 사는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죽어요. It's everything they say it is. 자기가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하고 Bicentennial man. Look what I'm doing here. 200년 I am 살고 trying to make something 마지막에 of myself. 사랑하는 I am trying to 사람하고 fulfill 같이 my 이렇게 destiny. Does she 죽어갑니다. notice? Could we talk about this another time? 네, 뭐 그 정말로 영화고요. 정말로 영화긴 한데 그 첫 부분을 보시면은 그런 거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논의에 대한 논의점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필요로 한 거는 맞고 그 다음에 여기 큰 산업이 있기 때문에 특히 큰 글로벌 기업들이 AI에 관심을 갖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기술이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반면에 리스크도 있다는 것도 인문사회과학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실제로는 학계에서도 최근에 인공지능 학회에서도 지난달에 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자동화, 기계가 자동화하는 거의 연장선상이에요. 보시면은 자동화가 예전의 걸로 보면 1차 산업을 자동화했어요. 지금 농사 짓는 거, 그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다 기계가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장에서 인더스트리 로봇, 벌써 지난 한 3, 40년 동안 자동차 공장 거의 로봇이 다 일해요. 뭐 반도체 공장도 상당 부분 해요. 1차 산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산업을 하는 로봇이 인공지능이 지난 한 20년 동안 많이 연구했어요. 모바일 로봇이 되면서 움직이는 로봇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비스 청소해 주는 거. 지금 상용화된 게 이제 청소하는 로봇 조그만 것들 있죠. 그래서 청소해 주는 로봇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무서울 수 있는 거는 지식 업무를 대신해 주는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소프트웨어 로봇, 이런 AI 로봇이 나오는 것들이 한 단계 가고 있는. 그래서 점점 사람의 일을 고등한 그 인지 기능의 사람의 일조차 조금씩 기계가 처음에는 도와주지만 언젠가는 대치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인공지능이나 아니면은 로봇이나 이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더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트러스트라는 거예요.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계가. 내가 로봇을 만들었는데 우리 아이를 돌봐준다고 놀아주는데 한번 푹 잘못 치면은 눈이라도 찌르면 사실은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잘못해도. 아니면 무인 자동차가 슈퍼마켓 나를 데려간다고 가는데 가다가 뭐 어디 어떻게 된다든지 사고가 한번 난다든지 아니면 저기 암 같은 것들이 이런 게 뭔가 도와주다가 푹 쳐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여기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기계가 점점 사람하고 인터랙션해서 사람의 생활 속에 들어오니까 위험이 따를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도 논의가 돼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사실은 가장 많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실업 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시대인데
실업으로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반대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아직 AI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건 맞고, 그래서 실업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문제는 불평등에 이게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디지털 이코노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상위,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상위 1%의 부자의 비율은 1979년부터 지금 2003년까지인데, 상위 1%의 부를 가진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하위 80%의 웰스를 가진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디지털 기술의 특성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그러니까 지능이나 IT 기술의 그 선두 기술을 가진 회사가 더 높은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은 점점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는 거죠. 페어하지 않은. 그다음에 그 부의 분배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는. 그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요거는 특히 나중에 장대익 선생님이 좀 토론하실 것 같은데, 진화론 관점에서 보면 기계가 사실은 조금씩 진화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기계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보다 더 좋은 기계가 되는 이런 거를 데모했다고, 진화하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보도가 나온 거를 제가 봤는데, 몇 주 전입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기계가 진화할 수 있는 단계에 언젠간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점점 정말 최근에 나온, 역시 영화지만 에이지 오브 울트론, 그 어벤져스 울트론 같은 기계가 나올 수 있다고 철학적으로는 사실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논의 대상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스티븐 호킹이나 빌 게이츠나 무슨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만든 사람이죠. 같이 스티브 잡스랑. 그다음에 그 테슬라나 스페이스 X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호킹이 AI가 인류가 발명할 마지막 기술이 될 거다. 그 얘기는 사실은 정말 AI 발명되면, 그러니까 진정한 인류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응해서 학계에서는 그 사실은 이게 지난달에 AI 학회에서 발표한 건데, 이즈카이 국제학회에서 발표된 건데, AI 100 프로젝트 이런 걸 시작했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찾으시면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100 year study of AI. 지금부터 100년 AI 할 거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100년을. 그 안에는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요. 뒤쪽으로 가면은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윤리적인, 법적인 이런 문제 스터디해야 된다는 것들이 같이 로드맵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니시에이트한 사람이 국제인공지능학회 회장을 예전에 했던 분인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으로 있는 그 에릭 호비츠라는 사람인데, 그 센터가 스탠포드 대학에 생기고 그걸 매니징하는 디렉터가 하버드의 교수입니다. 연세 드신 시니어 교수님이. 그래서 학계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나 이슈들을 알고 있고 논의를 사실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 연초에 그 잘 아는 앨런 머스크가 사실은 100억 원, 10 밀리언 달러를 도네이션해서, MIT에 도네이션을 해서 안전한 AI를 개발하는 연구비로 쓰라고 도네이션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면 베니피셜하고 로버스트한 AI, 사람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유용한 그런 AI 기술을 개발하는데 써달라고 도네이션 했고, 그 연구 과제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몇십 개 되는 것 같은데 20-30개 되는 과제, 그런 그 과제 제안서를 받아서 연구비를 이미 줬습니다. 올 연초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런 그 이슈를 알고 있고, 산업계에서도 심지어는 저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그러면 제가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